나이키는 1964년 빌바오먼과 필나이트가 각각 $500를 투자해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회사를 차리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블루리본 스포츠는 일본의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의 전신 오니치카 타이어사의 운동화를 들여와 미국에서 판매하면서 나름 잘 나가게 되나 바운더리가 유통업에 제한되는 것에 한계를 느껴 자체 브랜드 개발을 준비하게 됩니다. 새로운 브랜드 이름의 후보는 나이키, 펠콘, 디멘션 6 세 가지였으며 이 중 그리스 신화 승리의 여신인 니케의 미국식 발음을 딴 나이키로 회사명을 정하게 됩니다. 나이키의 트레이드마크 수시의 로고는 그리스 신화 승리의 여신인 니케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아 1971년 그래픽 디자인 전공 대학원생인 캐롤린 데이비슨이 나이키 공동 창업자인 필 나이트의 제의를 받아 만들었습니다. 필 나이트는 나이키 창업 전에 회계학 교수를 겸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의 강의를 듣던 학생인 캐롤린 데이비슨의 연락처를 받았고 2년 뒤 나이키 로고 디자인을 의뢰하게 됩니다. 비용은 시간당 $2 정도로 총 작업 시간을 17시간 30분으로 계산하여 $35 현재 가치로 약 $400 주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나이키 성공 이후 1983년 필 나이트 회장은 데이슨을 오찬에 초대했고 이때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스우시 모양 금반지와 나이키 주식 500주를 선물합니다. 이는 당시 가치로 약 75,000불이며 현재 가치로는 약 8억 정도의 금액입니다. 참고로 스우시는 휙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휙 정도가 되겠네요. 70년대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지미 카터가 당선되었고 조깅 매니아로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 조깅 열풍이 불게 되고 이런 분위기를 타고 나이키는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80년대에는 에어로빅 붐이 일면서 나이키가 조깅 열풍을 통해 성장한 것과 같이 리복이 도전을 해오고 나이키는 백인이 조깅할 때 신는 운동화라는 이미지가 강해짐에 따라 또 다른 시장을 공략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마이클 조던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에어조던 1과 점프맨 로고는 피터 무어가 디자인합니다. 확인될 수는 없지만 피터 무어는 마이클 조던을 아디다스로 영입하기 위해 아디다스의 사주를 받아 몰래 나이키로 잠입한 스파이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점프맨은 마이클 조던이 장난삼아 발레 동작을 하며 덩크슛을 했는데 이 모습을 따서 피터 무어가 로고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에어조던 1도 빨강색과 검정색을 넣어 당시에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조던으로부터 광대 같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고 당시 농구화는 모두 흰색이라 빨간색 농구화를 신고 경기에 나온 조던에게 게임당 $5,000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구리게 디자인한 건지는 알 수 없다만 결과적으로 신발과 로고 모두 초대박이었고 에어조던 시리즈는 지금까지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피터 무어는 이후 아디다스로 이직하였고 삼선 로고를 디자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은퇴한 지 20년 가까이 되지만 여전히 매년 나이키 광고로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약 1,520억을 벌었다 하네요. 이는 매일 4억씩 통장에 꽂혀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는 선수 시절 받은 연봉 총액 약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금액이고 광고 수입 2위에서 5위인 NBA 선수들의 수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하네요. 마이클 조던의 전 재산은 한국 돈으로 약 1조 8천억 원 정도로 모든 운동선수 중에 가장 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6년 7월 미국 유타주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근무 중이었던 맥스 젠슨과 모텔 직원인 베니 부니쉐를 살해한 혐의로 게리 길모어는 사형을 언도받고 총살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집행 전 마지막 말을 남기라는 참관 목사 말에 Let's do it이라고 말하게 되고 이 말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당시 이 문구를 프린트하여 티셔츠로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1982년부터 나이키의 광고를 만들어 오고 있는 위든 앤 케너디의 공동 창업자 댄 위든은 이 말에 영감을 얻어 나이키 대표 슬로건인 Just do it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Just Do It 캠페인은 80세 할아버지 윌트 스택이 출연한 30초 분량의 TV 광고 영상입니다. 꼭두서백에 상의를 벗고 골든게이트 다리 위에서 조깅을 하는 노인을 표현한 광고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검정 바탕에 뜨는 Just Do It과 나이키 로고는 별것 없는데 참 멋져 보입니다. Just Do It 광고 캠페인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광고 전문 매체인 애드버타이징 에이지가 선정한 20세기 최고 광고 슬로건 중 하나입니다. 나이키는 스포츠용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패션, 의류 싹 다 통틀어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같은 명품 업체보다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계 1위 패션 의류 브랜드입니다. 덕분에 나이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판되는 리셀 브랜드 순위에서도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005년 뉴욕의 디자이너 제프 스테이플과 나이키가 협업한 나이키 덩크 SB 로우 스테이플 NYC 피조는 발매 당시 뉴욕 경찰이 구매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집까지 바래다 둘 정도로 화제가 되었으며 당시 제품가는 $200, 현재는 약 7천만 원 수준에서 거래된다고 합니다. 나이키는 전체 매출 중 홀세일즈 비중이 85% 가까이 되나 팬데믹 이후 디렉트 세일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아마존에서 철수하기로 발표한 것도 이러한 추세의 일환입니다. 최근 분기 기준 디렉트 세일즈의 비중은 40%까지 증가되었으며 2025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고 하네요. 지역별 매출로 보면 나이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이지만 본거지인 북미 지역에서 전체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약 41%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국, 아시아, 남미 순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매출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합니다. 혁신하는 기업은 보통 애플이나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해당하는 것 같지만 나이키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셀렉트, 조디악, 인버텍스 등의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셀렉트는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 수요를 예측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고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버텍스는 집에서 어플로 자신의 발을 촬영하면 적당한 신발 사이즈를 촬영해주는 나이키 핏에 적용되는 기술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나이키에 따르면 사람들의 60% 이상이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합니다. 조디악은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통해 고객 취향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준다 합니다. 나이키는 지난 6월 25일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약 6개월간 하향 추세를 한방에 되돌리는 15.5% 장대 양봉을 쏘아주며 역사적 신고가인 154.35불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5월 24일 15.2%의 상승을 넘어서는 하루 최대 상승폭입니다. 나이키는 지난 10년간 주가 상승률은 700%에 육박하며 최초 상장한 1980년 기준으로는 억소리 나는 10만 % 상승하였습니다. 나이키 신발을 살 게 아니라 주식을 사서야 됐습니다.